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일주일 지났습니다. 오늘 12월 18일 주간 아크로. 시간 빠르네요. 네. 엊그제 저희가 당직이 와서요. 네. 밤새 힘들었습니다. 계속 오셔서. 당직은 계속 있고, 당직의 워킹에 저 여기 입술 이렇게 터졌어요, 지금. 예, 힘들어서.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그러네요. 네. 지난 일주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네. 뭐 좀 얘기를 풀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에 새로운 현장이 곧 또 네네네.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그것도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일주일 동안 내년 분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네.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현장부터 얘기해 드리면, 국회의사당 쪽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60세대로 이제 들어옵니다. 네. 저희는 그 전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네. 현장지가 아는 대표님이 이거 대행을 맡으시려고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많이 문의 주셔서 임장도 다녀왔었었고 그 전부터 하이엔드라고 했을 때 금액대 분양가가 되게 높게 평가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평당 한 1억 4천 정도 잡힐 거라 생각했는데 아크로를 기준점으로 좀 잡으면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한 1,000만 원 정도 싸거나 그럴 것 같아요.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이 아크로에 오셨던 분들한테 그 예정지들 저희도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상 금액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현장 자체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장을 기준으로 뭐 가격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확한 금액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8천 후반에서 평당 전용 면적 평당 8천 후반에서 9천대 정도 나올 예정이고 어바웃으로 이제 예정돼 있고. 네, 60개 호실이고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보죠. 뭐 일단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브랜드 뭐 어차피 네, 공식 오픈했으니까. 네. 페른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츠 노년을 했던 시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60개 호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492개 호실이고 네. 규모 면에서는 사실 비교가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대신 좀 못 봤던 커뮤니티 시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맞아요. 클라이밍 시설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농구 코트.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 가면 이제 농구 코트 있는 고급 주택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좀 특별한 게 또 뭐가 있었죠? 그 서비스가 뭐였죠? 딜리버리 서비스? 마이바흐? 마이바흐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저희랑 좀 다른 점은 서여의도의 특징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수가 좀 작은 것부터 있습니다. 전용 면적 8평부터 네, 20평 초반까지 있는데 두 개 동처럼 보일 거예요. 타워 구조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아마 서여의도 쪽에 국회의사당 근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이엔드를 기다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거기 제가 이제 임장을 이제 다녀왔을 때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건물이 기존에 건물, 그렇죠. LG 오피스텔 그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딱 깍두기 끼듯이 딱 가운데 딱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네모칸으로 들어가면은 공간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디자인 구조가 앞쪽에 나오고 뒤쪽에 나와서 약간 이렇게 꺾여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가 모텔 자리였잖아요. 대지 면적 200평. 호텔. 호텔 자리였고, 건물과 건물 간격이 좁습니다. 좁고, 사실 전면부만 뷰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막히지 않은 그 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앞에 도로도 큰 대로변이 아닌 그냥 골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거리 측정을 해봤더니 건물 간격이 한 1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를 봤을 때 저는 나쁘지는 않게 봤어요. 네. 좀 괜찮게 봤는데 네. 하이엔드로 굳이 안 가고 그냥 분양해도 어느 정도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하이엔드를 선택함으로써의 뭐 커뮤니티 서비스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붙는 건 좋겠지만 굳이 하이엔드까지 그렇게 써가면서 이유가 있겠죠. 딱 매입 금액이 워낙 그쵸. 토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걸 그렇죠. 매입해서 디벨롭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걸 분양해서는 사실 수익
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이엔드로 간 것 같고, 뭐 건물 외관 디자인이나 뭐 커뮤니티 시설 그 주차 대수도 세대당 한 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니즈에 따라서 또 서여의도 안에서 동여의도까지 넘어오시는 이제 업무차 넘어오시는 게 더 번거롭다고 하시면 서여의도에 좀 아무래도 좀 노후가 된 건물들이 많고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뭐 수요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다음 주에 저 이제 사업 설명회 이제 다녀올 거고 네네. 와인 파티 같이 다녀오실 건데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에 속해요. 네. 사실 네. 그쪽에서 또 충분한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여의도 자체가 신규 분양 물건이 없는 와중 안에서 저희도 있었고 앙사나도 있었고 이제 페르니까지 생겼을 때 비교군이 많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비교군이 많으면 훨씬 더 좋고 그 안에서는 당연히 아크로가 가장 좋겠죠. 그 대신 이제 저희가 호실수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 이미 페르니 수량은 저희는 이미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다음 주 돼서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거고 사실 뭐 다음 주에 가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좀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오시면 원하시면 투어를 전체 다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참 자료가 지금 이미 다 출력돼 있기 때문에 네. 교육 자료는 건 저희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63빌딩 오시면 아크로 여의도 도원 오시면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런 가격이나 입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비교 있어서 분석은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죠. 선택은 고객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다음 주에 가는 영상 저희가 찍을 수 있으면 만약에 그쪽에서 허락을 한다면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 서여의도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 네. 동쪽으로 넘어오시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제 뭐 저희 본부 또는 팀에서 좀 이제 인맥들을 동원해서 좀 알아봤더니 네. 상위권에 있다는 건설사 또는 디벨롭 내년 분양 물건들이 거의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분양 시장이 좋았을 때 분양을 했던 물건들이 거의 내년에 준공이 돼서 이제 입주 물량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거의 새로 신규 분양은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가 됐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됐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내년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분양을 했던 물건들이 공급이 나오지만 이렇게 한 해, 두 해, 또 한 2년 정도가 분양 물건들이 적어지면 2, 3년 후에는 또 공급이 너무 모자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폭등할 수 있는 제가 어제 유튜브 그거 보셨나요? 유튜브에 좀 유명하신 분 그 폭락을 예언하셨던 분 뭐 필명의 엘리엇이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분이 2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하반기 때 다시 폭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요즘 뭐 쇼킹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전 김현미 장관님이랑 그렇게 하락하다가 지금 매수 타이밍하고 그게 나오는 거 보면 맞아요. 그 위기가 지금 기회라서 그렇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맞으나 당연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 안 할 수 없으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 그렇죠.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굳이 서울이 아니면 외곽에서는 살 게 많아요.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뭐 2, 3억, 3억대, 3억대, 4억대면 살 아파트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급지를 이제 갈아타려고 계속 보시는 분들도 저는 여의도랑 삼성역만 말씀드려요. 계속 딱 이 두 군데만 보시라고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더 웅축되게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서 여기 기반 이후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강변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 또는 청담 이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조정 또는 하락을 맞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사실 인천 쪽도 이미 분양했던 모 건설사 계약이 한 15%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들한테 150% 환불을 해주고 분양을 다시 막는 지금 기사도 떴어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만큼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한 팀장님 늘 얘기하시는 대로 상급지 지역은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도 않고 대신 반등을 맞았을 때는 정말 무섭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여의도 용산
쪽은 한남도까지 포함을 해보죠. 포함하면 개발 호재도 계속 있는 편이고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금리 때문에 높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정화가 되면 분명히 다시 좀 급등할 수 있는 시세 차이가 많이 볼 수 있는 떨어지면 오르는 거고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강남에서 일로 넘어온 가장 큰 원인은 강남이 어느 정도 올랐고 공급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임드라고 하는 뭐 압구정 한양이라든지 뭐 그런 재건축의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기사화 만들 거리에 한 개씩 한 개씩이 과장돼서 광고가 되고 있거든요. 분명 거기 안에서 대장 것들은 떨어진 만큼 더 오르거나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소재거리를 찾는 거죠. 뭐 반포, 아크로파크, 뭐 경매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페이크 뉴스라고 과장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특정 한두 개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은 좋게 봤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들어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갔어야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로 와서 그 투자금이 저기 이제 저희도 지금 4년이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갤러리 832 같은 경우도 준공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사서 때려 맞으시는 게 아니라 분양권을 들고 시간을 버티시자는 거거든요. 이 레버리지를 최대치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금리가 10%든 20%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분양권을 갖고 4년을 들고 있으면 지금 금리 상관없어요. 지금 분양권 계약금 10%의 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해 바뀌어가는 걸 봤을 때 금리가 이제 오르지 않고 원만하게 보합으로 가다가 낮춰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지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현장 중에 이제 중도금이 후불제라든지 이자 후불제 유이자 많죠. 이러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금리가 워낙 높고 하지만 이제 저희처럼 이제 중도금 무이자로 진행을 하고 준공 연수가 4년 후 좀 기간도 좀 있고 이런 현장들을 잘 찾아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괜찮은 상급지에 괜찮은 물건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선택하셔서 계획을 하신다면 경제 상황이 4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더 이상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어지죠, 사실.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 지금 뭐 주택 규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고 그리고 저희 저번 주 댓글을 이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첫 번째 댓글 같은 경우는 계약률 저조한 거 뻔히 아는데 솔직하게 좀 말씀하셔야지 그러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는 계약률 오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크로 자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상반기 완판 목표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492개가 500개예요. 그렇죠. 제가 1, 2, 3, 4군 예전에 설명드릴 때도 한 개 군만 해도 100개만 해도요. 한 오피스텔 한 개예요. 아까 저희 페르니 말씀드린 거 몇 개죠? 60개 오실. 60개예요. 저희는 진즉 옛날에 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한 개의 오피스텔 동 같은 경우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60개를 67에 42, 68에 48, 69, 54, 68에 48 그런 오피스텔 60개가 지금 8개가 붙어 있는 엄청나게 큰 지금 대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저희는 사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은 처음부터 뭐 시행부터 시작해서 DLENC까지 다 예측을 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저희는 문제는 없고요. 오시면 저희는 계약률 생각보다 높아요. 네, 생각보다 자꾸 계약 나옵니다. 며칠 전에 하루하루. 분당에서 오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던 친구분이 여기 청약을 넣으셨고 여기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시길래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럴 시기도 아니고 금액대가 그럴 금액대도 아니고 뭐 내년까지는 있는데 물론 상부층이랑 이제 오히려 최하층 같은 경우는 계약률이 높은 편이고요. 이제 중층 쪽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뭐 댓글 주신 것처럼 저희 계약률이 50%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되려면 뭐 250개가 다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요. 네네. 그게 아니고 네. 뭐 10%만 따져도 저희는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만 따져도 만약에 50개라고 가정해서 10%여도 아까 그 페르니는 하나 나가 있는 건데 넘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훨씬 넘죠, 그거는. 네. 지금 뭐 앙사나 같은 경우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계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 몇 개라고 지금 얼추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저희도 수량이 어느 정도 더 나가 있고 지금 팩트 체크를 하려면 저희도 지금 어제 상황을 또 까봐야 돼요. 왜냐면 계약이 짜박짜박 나왔고 제가 지금 뭐 지금 앞쪽에 지금 담임 실장님 계시는데 시장님이랑 엊그제 워킹 때문에 아주 죽어났고 오늘도 그럴 예정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내방객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시면 계약률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상가는 계약률이 80%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계약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시국에 이런 비싼 하이엔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의도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지금 계약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또 그것도 호재이긴 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제 실거주 계약자들이 꽤 많은 편이었고 어떻게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이라서 사실 뭐 연말에는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원래 모델하우스나 주택전시는 많이 안 오세요. 근데 지금 여기 생각보다 좀 많이 와서 주말에는 엄청 좀 많이 지금 피로가 쌓여가는 상황이긴 한데 자 그러고 나서 댓글 두 번째 네. 하이엔드가 아니다. 하이엔드가 원래 뭐죠? 저희가 강남에 재작년부터 이제 분양을 하이엔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레지던스 오피스텔 때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합쳐진 걸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행하던 걸 한국에 그렇게 접목을 해서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동반된 물건지들을. 근데 저희는 일단 커뮤니티 시설, 컨시어지 서비스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주신 분이 의도하신 거는 강남에서 여러 물건지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물론 모 현장, 어떤 현장, 저희가 진행했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고급 자재를 여기저기 다 해놨고, 뭐 식탁 하나에 억대가 넘어가는 식탁에 문고리 하나에 뭐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정의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원래 원뜻은 뭐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급 빌라, 고급 주택, 이게 뭐 방배동 이쪽에서부터 뭐 시작됐던 그런 게 유래돼서 이제 주택보다는 이제 그런 오피스텔과 저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냥 호텔 같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렇죠. 네. 오피스텔입니다. 비교 제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그니엘 아시죠? 그래서 레지던스인데 안에서 호텔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이제 미래가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라고 했을 때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많이 보신 분들은 성에 안 차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액자 이거 뭡니까? 이런 거 말고 막 유화 걸려져 있고 막 어떤 되게 좋은 거 걸려져 있고 자재 뭐 진짜 좋은 거 대리석 써야 되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의도는 실용주의라서 맞습니다. 컨셉이 조금 다른 거죠. 최근에 제가 다녀온 뭐 아티드 대치 같은 경우만 봐도 거기는 되게 미술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파는 곳 같고 이게 하이엔드의 미래인가?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의가 없어요. 하이엔드라는 게 정의가 지금 정확하게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이엔드는 이런 것 같네요. 내가 생각하는 하이엔드는 이런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입지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가 하이엔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입지는 뭐 청담동, 뭐 삼성역, 그 도산대로, 뭐 강남역, 주거 환경보다 뒤에 업무 시설이 뒷받침되어 있는 저는 이제 실거주보다 항상 투자군으로 보기 때문에 뭐 법인 수요라든지 이런 기업 수요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입지가 돼야만 하이엔드 입지고 그 위에서 이런 컨시어지나 이런 건 동반된다고 봐요. 그 실질적인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입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왜 그걸 제가 이제 강남, 청담, 삼성 주로 얘기하냐면 바로 앞에 업무 시설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 교통시설도 기반 시설이 그렇죠. 다 되어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봤을 때 모든 기반 시설이 강남에 아무래도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도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런 지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하이엔드들이 들어가는 입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됐든 커뮤니티 시설이 되었던
그런 시설, 근데 그건 시대마다 조금 변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맞아. 고객님께서 원하는 니즈들이 조금 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서비스들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하이엔드들은 그런 서비스들이 접목된 입지에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곳을 이제 하이엔드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들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우리가 명품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블링블링하고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예를 들게요. 옛날에 처음에 루이비통 같은 건 모노그램 루이비통 이게 박힌 게 이제 이런 1세대의 명품이라면 이제 세대가 좀 바뀔수록 은은하게 이제 로고만 박힌다거나 은은하게 좀 더 활용도 높게 그런 뭐 1.5세대, 2세대가 점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남 청담이 그런 블링블링과 진짜 사치제의 끝판왕의 그런 거였다면 지금 여기 아크로 여의도동원은 실용적인, 네, 그렇죠. 실용에 좀 더 많이 맞춰져 있다. 뭐 이제 국산 가전이나 이런 거 해서 AS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실용에 맞춰서 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제가 하이엔드 할 때마다 늘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대형 평수의 정말 고가 주택들은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그분들의 입주 시기 때 결국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다 공사를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처음엔 좋습니다.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좋은데 어쨌든 주택은 4년, 5년이 지나면 이제 뭐 고장이 난다거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되면 그 똑같은 수입 자재들을 다시 수입을 해서 시간이 오래 교체를 걸려요. 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뭐 제품 자체를 찾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핑계가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용적인 걸 국산 브랜드를 쓰다 보면 오히려 그런 교체 시기가 됐을 때는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제 수급 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자재도 안 쓴데 왜 이런 금액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냐 했을 때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값, 건설비, 공사비, 시멘트값, 뭐 이런 자재비, 우리 인력비 이게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강남이 진짜 평당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1억대 초반에 시작했던 하이엔드들이 지금 2억대 중반, 2억대 후반, 뭐 심지어 지금 3억대가 내정되어 있죠.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저희 현장이든 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이제 평당 1억대가 하이엔드가 1억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좀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대, 분양 가격대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건 이런 대리석이나 이런 뭐 액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땅이에요, 땅. 입지. 그냥 향후 시세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미래 가치.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사나 아니면 이제 고객분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여러 현장들 뭐 유엔사 부지도 그렇고 여러 현장이 그래서 제가 뭐 거기 예상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기사도 저도 봤습니다. 뭐 평당 5천, 6천 뭐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전용 면적 평당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 그 기사에 나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계약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당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전용 면적당으로 바꿔보시면 금액대가 싼 금액이 아닙니다. 비슷해지죠. 네, 비슷해지는 금액이거든요. 그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슈가 있나요? 일단 뭐 저희 저번 주 댓글 이슈가 있었고, 네. 그 다음은 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또 뭐 크리스마스고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없죠. 특별한 건 없고 뭐 일단 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페르니 현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고 사실 뭐 12월 말에는 큰 뭐 부동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은 보낼 것 같고 이제 연초에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좀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신속하게 나올 것 같아서 원래 저번 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풀리기 전에 조금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주에 페르니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페르니도 가야죠. 다른 현장을 알아야 저희 현장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